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는요, 내담자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죠. 그 다음 두 번째,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가치와 목표 수정을 돕는다. 네 번째, 동기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수정하도록 돕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자, 전 이렇게 해서 사패수수사 이렇게 외웠거든요. 바꾸도록 돕는다는 게 수정이었기 때문에 사패수수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회적 관심, 패배감, 수정. 그게 바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동기도 바꾸도록 돕는 수정.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것들로 사회적 구성원으로 기여하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거. 이렇게 해서 사패수수사. 자, 오늘도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 알아봤습니다.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중거 타당도 계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는요. 표지 모차, 중거 측정치의 타당도,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입니다. 표, 준준 이렇게 해서 저는 표타신으로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표지 모차와 타당도, 신뢰도가 기억이 나야 되니까요. 표타신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렇다면 표지모차라고 하는 건 우리 공부할 때도 알았었죠.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집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의 오차입니다. 표집하는 과정의 오차이죠. 그 다음에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는 준거 측정치가 해당 준거에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보는 그런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는 얼마나 그걸 신뢰할 수 있는지라는 거니까 당연히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를 계산하는 준거 측정치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준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표타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네 가지는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두죠. 유한학과,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은 말 그대로 인종이나 성별, 신체적인 모습, 지능, 재능 이런 개별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로 기회를 제어하는 특질이요. 그다음 두 번째, 환경적 조건과 사건은 환경에 따른 이야기니까 분명히 환경적 조건이나 그 특정한 사건, 자기만 갖고 있는 게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내가 배웠던 경험이나 어떤 일어났던 사건 같은 이벤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학습 경험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배웠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 학습한 경험이 현재나 미래의 직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 과제 접근 기술은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과제에 접근하고 대처하는지 그 능력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한학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민첩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성격이잖아요.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에서 민첩성은 말 그대로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제를 얼마나 일찍, 빠르게 완성하는 정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바로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거죠. 빠르게. 자, 그 다음 역량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이에요. 얼마나 그걸 갖고 있는지 수준 활동이요. 자, 그 다음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이죠.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것처럼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지구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랫동안 하는 거니까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 5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5가지, 뭐 3가지 이렇게 쓰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관철법, 면접법, 체험법, 설문지법,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정도로 지금 추려놨거든요.
관면, 채설중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관찰법은 말 그대로 직무활동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무 수행자의 직무활동을 관찰하여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면접법은 면접을 직접 보는 건데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에서 오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직무 담당자의 면접을 통해 직무를 분석하는 거고요. 체험법은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직무 활동을 통해 체험해 보고 직무 분석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돌려서 내용을 기술하게 하고 정보를 얻게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중요사건 기록법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사건을 알아내어 지식이나 기술, 정보 같은 걸 얻는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해서 관면, 채설중, 최초 분석법 5가지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